네, 반갑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알아볼 건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은 샀는데 개인들은 매도한 종목이라. 굉장히 또, 네, 자극적이네요. 네. 내가 매도했다고? 네. 자, 우리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할 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내가 팔아먹은 종목이 속한 것은 아닌지 알아볼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자, 이번 달, 7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 또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뭐, 어차피 수급은 세 가지가 돌아가니까, 누가 사면 누가 팔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한 통속으로 움직이니까 개인들만 이제 얘네들하고 싸우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자, 어쨌건 누가 이길 것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볼 때 무엇을 보면 좋으냐? 여기 보시면 대신증권에서 7215번 화면이 있어요. 이쪽 화면 보시면 네, 이제 기간을 정할 수가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 기간 쪽 살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1등이에요. 포스코 홀딩스. 뭔가 특징이 있죠. LG화학까지. 뭐가 있어요? 2차 전지 쪽으로 얘네가 좀 집중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기관들이 2차 전지를 조금 네, 좋아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었다. 자, 기관이 사들이면 대체적으로 좀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2차 전지 정말 바닥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매도가 크게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뒤로 빠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기관 쪽 움직임 두 개 먼저 볼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요거는 지난번에 진단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주가가 크게 올라간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네,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달 초에 나온 얘기죠. 네, 이번 달 초에 IRA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세제가 이제 더 이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흑자가 나왔습니다. 흑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좋아지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잡아준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쨌든 반등 포인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에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 또 실적도 좋게 나왔다라면, 요거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번 달 초중반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은 이게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서,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물대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이제 40만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그만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나요? 네, 10% 좀 나오겠네요. 자, 40만원까지.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매물이 많거든요. 40만원 조금 안 되네요. 한 38, 9만원 정도. 10%가 좀 안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 여기 밑에 점에서 본다면 이게 31만 원인데 한 30%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단기 수익률 치면 상당한 수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이 40만원까지 상승해 준다라면 그 다음번에 지지선이 어디로 형성됩니까? 여기 밑에 쪽 35만원, 36만원 지금 가격대로 지지선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하기만 했었던 이런 추세가 전환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24년도에 우리가 상승을 실패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주가 또 내려가서 지난번과 같은 비슷한 전철을 밟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네, 나가리 되는 거죠. 네, 그냥 이 하락 추세가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뚫어준 이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좀 강해요. 그 다음에 단기적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저항을 뚫어준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 거의 없었죠. 네, 그동안 정렬이 안 됐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이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애매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선 만들어지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저점이라는 인식을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네, 참여를 하게 된다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너무 많이 내렸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물론 전 고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고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40에서 4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홀딩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면 홀딩해서 지켜보고 뭐 필요하다면 매수도 가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네. 추세가 안 좋잖아요. 네. 추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돌리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2차전지 업황도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뭐 테슬라도 자꾸 자빠지고 하는 거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먼저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저점 지지대가 지금 네,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33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 여기를 이제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딱 단단하게만 좀 만들어주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도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인가 안 빠질 것인가. 더 빠지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쪽하고 2차전지 쪽하고 이쪽으로의 어떤 호재성 재료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좀 보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포스코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얘도 이제 철강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얘는, 네,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2차전지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포스코의 저점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25만원. 자, 그래서 25만원대에서 저점을 만들어서 지금 반등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추세는 일단 돌려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자식도 봐라. 저점을 잘 잡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는 리튬 가격 인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리튬 가격이 인상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리튬 호수 뭐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 자, 지금은 매물대 저항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5만 원의 저항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지지선은 31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대에서 움직이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 따라 들어가기에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바로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리튬 가격에 인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거의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이것이 완벽하게 돌리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식었어요. 많이 식었고 이제는 2차전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머리에 썩에 팍 들어가 있거든요. 이럴 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저점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타이밍. 근데 이거는 지금 추세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단기적 반등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 포인트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기다가 베팅을 크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황으로 접근하는 상황이라면 뭐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정식적인 투자, 난 길게 보고 할 거야. 이런 거는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가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 이제 돌리는 모습이 확인이 돼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평선에 전환 포인트만 만들어주게 되면 2차전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조금 더 인내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 쪽, 네, 일단은 홀딩 다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네, 큰 기대하지 마시고, 올라가네, 더 사야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네, 그냥 현재 위치만 유지하시고, 나중에 흐름이 좀 바뀌는 상황이 확실시 된다면,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2차전지 이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많이 내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만 잡아주면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네, 그게 아니라면 또 빠질 것이다.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 뭐 많이 빠졌으니까 30만원 최고가에서 지금 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자, 추세는 언제든지 또 돌릴 수 있어요. 영원한 적군은 없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언제까지나 못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기차 시장도 뭐 캐즈민이 뭐니 얘기하지만 전기차 시장으로 가야 되는 시기는 분명 올 거란 말이죠.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무리하게 매수하거나 비중 확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네, 홀딩만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예요. 뭐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들 별로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세를 돌리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느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 또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네,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두 종목 다 2차 전지 쪽으로 엮어서 보시면 되고요. 저점을 통과해서 단기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자, 매물대에 살짝씩 들어갔기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이후에 대응해야 되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스퀘어, 알테오젠, 하나오션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있었네요. 자, 삼성전자를 엄청 사들였습니다. 2조 원이 넘었네요. 7월 달에만.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였어요?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목표 주가 계속 개선해주는 그 모습도 좀 있고, 무엇보다도 AMD 쪽에 HBM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들 뭐 그런 부분들 하고, 반도체 업황이 자 2분기 때는 삼성전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3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고평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어요. 네이버하고 하이닉스가 1등으로 팔아먹었는데 하이닉스 매도를 많이 쳤죠. 그래서 하이닉스 매도를 치다 보니까 반도체는 잘 갈 것 같은데 하이닉스 팔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삼성전자 사자. 이런 식으로 전략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어요. 뭐 실적이 폭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먹자라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요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반도체는 괜찮은데,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눈높이를 삼성전자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사용이 되죠. 시총이 크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많이 올라갔을 때 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또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지지라인 때 어디냐? 63,000원, 62,000원. 저기까지 한번 들어와주면 좋습니다. 안 들어오고 나가면 더 좋고요. 네, 들어왔다 나가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하고 저 자리를 보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손절해가지고 다른 거 갈아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여러분들이 손절했던 그 저점 라인 대비해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30% 올랐죠? 네. 저점이 이게 54,000원, 53,000원쯤 되니까 25%? 네, 25%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30% 올라갔는데, 손절해서 넘어간 종목이 30% 이상 수익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그런 종목들은 고점에 있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면 삼성전자 보면 배 아프잖아요. 자,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라면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뭐 조방원이 됐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됐든 조정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종목군들이 떨어져 내리면서 시장을 갉아먹는 거,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보충을 해서 지켜주기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을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가장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사법 리스크 해소, 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이런 것들도 이제 호재성 재료로 그 호재성 재료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50% 이상대로 올라갔어요. 네, 매수를 많이 해주고 주가 많이 올라오면 또 팔아먹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네, 매수를 열심히 해주자, 더 올라갈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일단 홀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지선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보유하시면 되겠고,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라면 말씀드린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거나 또는 지지선 근처, 즉 62,000원, 63,000원 아래쪽이거나 그 근처 가격대를 공략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뭐냐? SK스퀘어. 자, 요거는 왜 올랐냐? 왜 올랐죠?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진 이유, 이거 뭐죠? 네, 하이닉스 때문에. 자,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가 SK스퀘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야, 하이닉스
지주회사 개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특히 요즘에는 상법 개정이니 뭐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자회사로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자, 그러면 더 이상은 뭐 볼 거 없잖아요. 핵심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야, 이렇게 엄청난 덩치에 그런 잘 나가는 종목이 자회사로 있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뭐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검사야, 잘 나가는 판사야, 막 이래봐.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그런 거죠. 아니면 어디 그룹 회장님이야. 자녀가 회장님 하기는 너무 나이가 어린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라고 하면 굉장히 든든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스퀘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자회사인데. 그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요즘에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목표 주가는 계속 위쪽으로 올려잡고 있어요. 네. 증거사들이 계속 목표 주가 위로 올려잡고 있는데 일단은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입니다. 유보율이 벌써 14만 6천%. 저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14만 6천%. 그래서 이 SK 스퀘어는 예전에 특강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이 지주사 개념으로. 네, 유보율이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부채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무지하게 많고 자산 가치가 너무너무 뛰어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튀어 올라갈 종목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면 지주사들은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빛을 봤을 거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주가는 일단 2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인데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지지점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지지선은 사실 저 밑에 있어요. 10만원대에 있는데 거기까지 빠지면 애매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라인대에서 생각해 보시는 부분은 일단 데드크로스 나왔죠. 요거는 인정해야 되죠. 네, 데드크로스 나왔고 여기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어디까지 밀린다? 61선. 61선까지 밀리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61선은 지지선 역할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면 61선까지 왔다가 다시 돌리면서 데드크로스 나온 것과 골든크로스를 전환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면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면 골든크로스. 이런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난 5월에 보시면은 역별 돌파 이후에 횡보박스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잖아요. 그게 100% 올라간 거예요. 야,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주사가 100% 올라가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데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유지가 되면서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확률보다 횡보 또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많이 올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이번 고점이거든요.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는 기업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지만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좀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하이닉스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회사 가치가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은 관심이 끊어지면 주가가 상승하기 좀 어렵죠. 지금은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릴게요. 14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유 관점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은 봤는데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팔아먹은 거 삼성전자 엄청 팔아먹었죠. 본전 오니까 엄청 팔아먹은 거야. LG엔솔루션, 하나오션,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싹 갖다 팔았는데 매수 뭐였냐? SK 하이닉스요. 네. 자, 저는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전량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27만원 이상, 28만원인가요? 네. 전량 매도가 들어갔어요. 세 번에 나눠서 매도를 했는데 전량 매도를 다 해서 이제는 저는 하이닉스는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 없는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여기도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이고 뭐 일단은 수급 주체들이 매도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호재는 많아요.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도 무지막지하게 나왔죠. 최대 실적,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근데 더 올라간대. 실적 더 잘 나온대요. 너무너무 엄청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가 26만원입니다. 처음에는 20만원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8만원에 매수할 때, 목표 주가 20만원 제시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만원대를 지나가면서, 야, 이거 목표 주가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만원까지 올려 잡았는데, 그것 역시도 돌파하면서 30만원까지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
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43만 원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여기서 애매한 3천정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면 주가가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지선이 두꺼운 위치는 어디냐? 여기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요 자리가 되면 주가 하락이 멈출 수는 있어요. 계속 떨어지더라도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 24만원대에서도 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디서 지지가 나오고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가격보다는 더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 그게 24만원이든 21만원이든 지금 26만 6천원보다는 싼 가격이다 이 얘기죠. 즉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내가 생각한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 입장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 난 장기적으로 볼 거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26만원짜리가 20만원까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도망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또는 수익이 많이 나왔어. 내가 20만원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나왔어. 한 50% 나왔는데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네? 하다가 다시 목표 포지션 지나쳐 매도 타이밍 지나쳐가지고 다시 내 20만원 21만원까지 내려왔어. 수익률 다 까먹었어. 50% 수익 났던 거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그러면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멘탈적으로 흔들리면서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르고 싶을 때 잘라주고요. 현금 확보한 다음에 그냥 올라오면 볼 수 없고요. 내려가주면 내가 그때 더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지만이 수익을 또 챙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다라는 거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고점에서 그것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이닉스는 일단 조정이 조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수하지 말고 관망을 좀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떡하냐고요? 네, 저는 매도했다니까요. 네,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어제 조금 올랐죠. 지금 자리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예요. 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악형 양봉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더 치고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목을 계속 받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다날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 상승이 좀 두드러졌죠. 이 법안은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요. 왜냐면 이거는 진행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터를 나눠야 되겠죠. 이런 그 플랫폼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소와 관련된 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그 섹터를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결제를 해야 되는 회사라든지 또는 뭐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섹터를 나눠서 보시면 네이버는 이제 그 중에 플랫폼 회사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같이.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좀 성장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포인트인데 지지 라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지금 22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껍게 보이죠? 네, 예전에 지지선 제가 20만원대 아래쪽 여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 구간이 그냥 지지선입니다. 20에서 22만원 요 구간이 지지선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리라서 괜찮습니다. 요거는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디서 관심을 가지느냐? 지금은 데드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자리예요. 네. 좋아할 수도 있나요? 근데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데드크로스의 해소입니다. 즉 21선과의 골든크로스를 다시 만들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줘야지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일단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죠. 매수 고려해 볼만 한데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데드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재료는 중장기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조금 주춤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또 나와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다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걸로 됐는데 이게 고점 라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손절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그 위치잖아요. 평단가가 이제 안 만나니까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평단가를 한번 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평균가 분석이라고 있죠. 이 평균가 분석이라는 곳에서요. 7월 여기 1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이버,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여기는 이제 개인 쪽인데요. 순 매수. 그죠? 매수를 많이 했는데, 평균 매수 단가가 24만 8천 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물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좀 매수한 것 같아요. 여기 그 7월 초에 이제 접근될 때. 근데 6월 달까지 확장하면요. 평균 단가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 매수량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6월 달까지 확장을 해볼게요. 주가가 처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 장대 양봉 터질 때잖아요. 여기 좀 지나서니까 6월 한 20일경부터로 본다면 평균 단가가 확 올라가죠. 여기를 한번 보죠. 자, 6월 20일부터로 계산해 볼게요. 네. 그리고 25일까지 해서 조회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26만으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개인들의 평균 단가는 26만 1,000원대. 자, 위쪽. 아시죠? 네, 개인들이 많이 사는 자리가 어디예요?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하다가 내려가면 싸다 생각해서 달라들다가 왕창 물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손실률은 10% 정도가 평균인데, 이러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죠. 네. 반대 매매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서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 매매는 아직 안 나올 것 같고, 저점권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 뭐,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하면 손절매도 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슬슬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홀딩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매수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한데, 데드크로스, 저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든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6종목 다 알아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샀는데 개인들은 매도한 종목 그게 뭐냐? 네. 또는 개인들도 산 종목은 뭐냐? 이런 거.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의 수급의 움직임 통해서 이 수급 주체별 주고받기 한 상황들을 좀 알아봤고, 자,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